LG전자에 대해서 교육 들어갈 건데요. 일단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내용부터 좀 볼게요. 그 예쁜 공주님께서 이번에 강연에 오십니다. 예쁜 공주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VIP 방에 오래 계셨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이 자료의 내용인즉 매일매일의 매매에 대한 내용, 계좌 손익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신 거고, 그 중에 이제 2월 8일 날 거, 2월 8일 날 기준일 보시면은 2월 8일 날이죠. 2월 8일 날 계좌 부분, 순익 부분이 2.8%다. 그리고 마찬가지에 2월 8일에 기준에서 계좌 손익이 2.8 같은 건가요? 서로 다른 거 올려주셨는데 다른 거죠 서로. 종목군들 이렇게 단타를 쳤다. 결국은 이런 수익을 냈다. 최근에 2월 2일부터 해서 통합적으로 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쁜 국민님이.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는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 매매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하루에 2월 8일 하루에 매매를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받고 뭐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제 헤네시아 선생님께서도 강연에 오십니다. 요즘에 많은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어제 오늘은 주식이 참 재미있네요. 어제라는 게 이제 2월 7일, 오늘이라는 게 이제 2월 8일입니다. 당연 내일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도 단타를 몇 단간 해봤지만은 시간과 돈만 낭비했어요. 윤종 대표님을 만나 지난달 늦게 시작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물린 종목 정리하면서 조금씩 대표님 종목으로 따라갔습니다. 1호는 정신없이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두세 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2월에 와서 대표님 종목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제와 오늘은 행복합니다. 2월이 이제 6거래 했는데 수익이 370 정도입니다. 물론 손절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확실한 월 수익 목표가 생겼습니다. 2월에는 1,500만 원을 잡겠습니다. 윤정 대표님과 함께라면 저는 구경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잘해도 됩니다. 이것이 신뢰 아닐까요? 이게 라이브 방송 VVIP 방에 계신 우리 헤네시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시고요. 같이 올려주신 요 계좌 있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두 개의 계좌를 쓰시는 것 같아요. 매수 금액 1억, 매도 금액 4,200, 뭐 재비용, 또 손익,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충분하게 서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거죠. LG전자 교육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강연에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아니 무료 강연은 자주 하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더 자주 할 겁니다. 그런데 특급 호텔에서의 강연회는 딱 한 번입니다. 행사 비용만 한 2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 윤정부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 뭐 1인당 55만 원에 식음료, 주류 다 포함된 건데 교육자료까지 40% 할인해서 33만 원. 근데 선착순 2명 마감 이후에는 20%. 근데 2명이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까지만 전화하셔서 나 방송 봤어요. 맨날 33 해준다는데 왜 그래? 아니 그리고 1+1 행사한다며. 거기 한 달 더 준다면서 강연에 가면. 나 강연에 갈 테니까 한 달 더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특급 호텔 강연회는 1년에 한 번인데 특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최상위 호텔을 얘기합니다. 하얏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이 두 군데서 하다가 여의도에 이제 뭐 특급 호텔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그래서 콘네드. 결론적으로 1년에 한 번 여기에 1개월을 넣어드리고 여기에 2개월을 넣어드리는데 선착순 10명인데 마감. 그래서 2주 한 달입니다.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만 한 달, 두 달. 아직 이걸 지금 배너를 안 바꿔놨으니까 맨 앞 페이지에 강연의 배너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어차피 2+1 플러스 1개월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이마트에서 신라면 1+1을 해요.
근데 매장에 오셔야만 줘. 인터넷 주문은 안 된대. 어떻게 할 거야? 와서 그럼 받아가야지. 그리고 이 수익을 원하시란 말이에요. 이 수익을 1월 달에 예? 여기 보면은 유엔젤이나 이런 뭐 소형 잡주 없죠. 다 1조 이상짜리 종목. 시가총액 극대홍주.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시가총액 5위, 6위. 시가총액 17위, 18위. 시가총액 28위.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이런 종목 그 위주에서의 수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7,000억에 1월 3일 날 상한가. 1월 25일 날 연휴 끝나자마자 기분 좋게 상한가 들어가면서 1조 6천억.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조 이상짜리에서 극대형주에서 LG전자에서 상한가 가는 거 보여드리고 해석을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바로 전화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윤정두가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LG전자 부분에 교육을 들어갑니다. LG전자 너무너무 행복한 종목이에요. 지금 바닥 대비 40% 올라왔어요. 1월 3일 이후에만 30% 올라왔습니다. 1월 3일 이후에 30% 올라온 거는 하이닉스가 더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사실은. LG전자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곤두박질 치다가 1월 3일부터 올라왔다면 LG전자는 9월 말 10월 저점 대비 40%가 올라온 겁니다. 삼성전자 뭐 엄청나고요. 삼성전기 저점 대비 40%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유엔젤이 됐든 하인크 코리아가 됐든 나무기술이 됐든 이런 종목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 아니어도 LG전자 1억 6,360만 주죠. 그럼 몇 주예요? 1억 6,400만 주짜리가 2010년 12월 23일 날 윤정두 음력 생일날 농담이 아니라 약보합에서부터 들어올려서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이 15조에 달하는 종목, 그 당시 기준에서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상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교육을 또 할 겁니다.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또 왜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왜 가요? 지금 왜 가요?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의 부각이죠. 성장성이라는 것이 결여가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LG전자를 작년에도 윤정두가 22일, 23일 날 88,000원, 89,000원, 91,700원 12월 27일, 28일, 1월 9일에 89,700원, 89,500원, 93,500원. 그러고 나서 1월 30일 기준에 1월 9일, 1월 30일에 93,500원, 95,000원, 105,500원, 98,800원. 10만원에서 계속 잡아들이다가 결국은요. 2월 6일, 2월 8일 108,000원까지도 매수. 오늘 아니면 못 잡습니다. 밀리게 되면은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어 힘도 없네 하고 안 사십니다. 기회를 줄 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IT에 대한 시장 주도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25일 크리스마스 야간 특별 방송에서부터 계속적으로 LG전자입니다. 12월 28일, 29일, 1월 5일 여기서부터 30%죠. 유엔젤 이틀 동안에 70% 올라온 거 수익 좀 냈습니까? 유엔젤 70% 수익 내서 계좌 수익 좀 나셨어요? LG전자 1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갖고 오셔서 30% 수익 내는 게 실질 계좌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켜지는 수익이야. 그리고 방송을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지. 좋아요에 너무 인색하시네. 좋아요가 지금
6개뿐이 없어. 동네 창피하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결론적으로 1월 달에도 지속적인 변동성의 움직임의 확장이라든가 1월 15일에 기준해서 2차 전지와 IT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 보셔야 됩니다. LG전자, 포스코케미칼, LG에너솔루션, 금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쪽이 더 강할까? IT 시장 주도 등급. 결론적으로 거의 뭐 매일매일 주력주로서의 기준.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쪽으로 다시 집중된 흐름. 그러니까 지난 1월 26일 포스코케미칼의 14% 폭등 이후에 순환성의 에코프로 쪽에서의 초강세 흐름. 그리고 다시 누가? IT가 또 바통을 언제? 오늘 또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2월 8일 날. 2월 1일에 불기둥 따라잡기. 1월 31일, 2월 1일. 그리고 2월 7일에 LG전자입니다. 편입의 기준입니다. LG전자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입니까? 저평가죠. 다만 영업마진에 있어서 판관비에 의해서 영업마진이 출렁거린다. 매출이 80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입니다. 매출 1위. 죄송합니다. 매출 2위. 삼성전자를 제외한 1위. 결론적으로 지금 PER이나 PBR이 최저바닥이에요. 최저바닥. 그러면 백색가전에서 매출은 잘 내서 기업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마진율이 제한적이니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예전에 그래서 선대 회장님들께서도 핸드셋 사업이 분기 적자로 전환되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유지한 것이 성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적자지만 성장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2차 전지요? 21년 이전까지 연간단위 계속 적자했어요. LG에너솔루션.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친환경으로 들어오면서 민주당의 또 정책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서 2차 전지의 완벽한 실적 개선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셋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적자를 잘라내니까 일단 실적은 개선되겠구나 라고 일시적인 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전장산업에 대한 육성과 전장산업에 대한 성장성, 전장산업. 언제부터? 2017년도에서부터 이슈는 불거져 있었어요. 2017년부터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했을 때부터. 결론적으로 애플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도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91% 급감했단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좋은 실적이야.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데 근데 왜 주가가 개선된다라는 부분에 검증도 안 하고 움직였느냐. 아시는 것처럼 전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폭이 나와줄 거다. 가시화될 거다. 그게 조금씩 검증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급도 더더욱 확대된 겁니다. IT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흐름은요. 당연히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수급이 검증 안 되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LG전자 잘 보세요. 2.84% 움직였어. 2월 8일 날.
104,900원이야. 편입하실 수 있겠어요? 윤정도로 합니다. 왜? 10시 15분인데 451억이 터졌어.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거예요. 거래 터지는 게 뭐다? OMA 20MA 거래량을 넘긴다라는 것이 거래 터진 거예요. 변동성의 매매 기준까지 설정한다. 거래대금 최상위. 시가총액이 17조짜리니까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17위짜리니까 그럼 그 종목의 흐름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거래대금 최상위로 들어와야죠. 거래대금 최소 10위 안에,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 줘야죠. 그 기준에 들어와야, 그것에 부합해야, 그래야만 당일의 기준의 변동성 매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LG전자를 변동성 매매로 보는 거냐? 그렇죠. 둘 다 본 거죠.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상한가는 못 가겠어. 상한가는. 다만 상한가 가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까지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의 확장.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변동성 확장됐어요. 물론 뭐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월등한 시세 분출 그런 부분을 기대했지만은 뭐 오늘의 변동성 6%의 변동성 이런 부분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만 매수를 드린 게 아니라 눌리게 되더라도 되눌려서 일부 꼬리가 달린다 해도 주봉으로 놓고 보십시다. 월봉으로 놓고 보십시다. 오늘의 이러한 5.88 그리고 6%의 강세는 개인들이 잡아 들어올리는 흐름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의 기준 혹은 순바뀜의 기준에서 윗방향성의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기준에 2시 12분에도 또 올려드렸어요. 어떤 식의 그 기준을 올려드렸죠? LG전자 거래대금 몇이요? 조금 아쉽지만 거래대금 10이 아쉽다고 표현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17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수반됐다 하려면 진짜 5위 안에 그 이상으로 들어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변동성의 확장은 6%가 아닌 뭐 10% 수준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가 4위인데 전부 IT, 2차전지 프로그램 수급에 거기에 이제 뭐 현대차, SM 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IT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실로 엄청났죠. LG전자의 기준에서도 엄청났습니다. 현대로템이 아니라 LG전자인데 복사를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꾸준하게 편입의 기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야 윤정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2017년도까지 다 기억을 할까? 기억할 수밖에요.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캔들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캔들이 그냥 이렇게 샛별형 떴다고 해서 샛별형이다 이게 아니에요. 샛별형 마지막 세 번째 기준봉에 거래가 실려 있어야 되고 변동성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망치형이에요. 색깔이 빨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음봉의 몸통을 절반 돌렸죠. 거기에 121선을 딱 돌리는 흐름, 거래는요 터져 있는 흐름. 근데 이때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느냐인데 그냥 이런 흐름 나온 건 별거 없어요. 과하게 미끄러졌다가 말도 안 되게 미끄러졌다 돌린 거예요. 이날 시장이 좀 빠졌거든. 검은 색깔 선이 종가 선 차트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 종가 선 차트고 이게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게 그리고 요 선이 121선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제 망치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인데 이 당시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기준에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한 거.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얼마 주고? 1조를 주고 인수를 합니다. 1조를 주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를 주고 인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 인식이 안 잡혔었어요. 조회 공시 요구가 몇 건 나왔는데 뭐 인수할 예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은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뭐 호재성의 내용으로 작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이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이날 말고 이 다음 날 우리는 망청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지하게 샀겠지. 왜? IT를 윤정도는 좋아하니까 2015년 이후에 요날 10%의 등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LG 전자의 기준에서 2017년도 LG전자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극대형주 얘가 이 당시 기준에서도 16만 3천 주 곱하기 8만 원대라고 한다면 주가가 얼마겠어요? 뭐 7만 원대라고 쳐도 10조를 훌쩍 넘기는 우리나라의 극대형주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 결론적으로 저러한 그 망치형 뜨고 난 이후에 전날 주가가 개당초부터 강세를 띠다 보니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야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해서 전장사업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이야 뭐 사업 다변화로 인해서 성장성을 드디어 확보했고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왜? 그 전날 꼬리 절반 달리고 돌릴 때가 마감에 그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한다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마감에 그 인수한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장중에 이미 노출돼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다음날 주가가 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올라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LG전자의 초강세 10%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강세였거든요. 초강세의 흐름 그리고 LG화학,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지주사 LG까지 변동이 동반적으로 확대가 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요날 이후에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이날 이후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이 자락에서 뭐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잖아요.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고 주춤거리는 그 시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갖고 있는 주력주의 흐름을 잊어버릴까 윤정두가 이런 장악형의 흐름. 그리고 이제 삼성 전자 하이닉스로 LG전자를 병행을 했는데 LG전자 기준에 요 자락이었죠. 8월 말 여기서 전장사업 부분이 노출이 됐고 적절한 눌림목 이후에 상승장악 확인형 그리고 횡보 시장 무너질 때 횡보 그리고 추가 강세 이건 뭡니까? 교수형입니다. 고점에서 뜨는 완벽한 교수형 갭상승이 충분한 크기에서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뭐가 됩니까? 앞전 캔들들의 몸통을 훼손시키는 음봉이 떨어져 내려온 거죠. 돌리긴 했지만 여기까지 음봉이었잖아요. 그래서 돌리더라도 저거는 교수형으로 설정이 잡힌다. 이런 맥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2017년도 8월 말에도 이미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장사업에 대한 스타트가 그 전부터 전장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는 진짜 전장으로 나갈 거야 라는 기준에서의 공식적인 스타트가 강하게 표출된 시점이에요. 와 LG전자 성장사업이 부각이 되는구나 뭐 이런 기준점에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이걸 주봉으로 놓고 보신 기준에서의 랠리였어요. 이게 100% 올라온 거예요. 6만 6천 원에서부터 뭐 11만 4천 원 거의 뭐 100% 가까이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요 조정폭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어졌다. 그러나서 이거는 뭡니까? 2020년 12월 20일 그리고 12월 23일 12월 23일 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약보합에서부터 상한가 약보합에서부터 상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저는 36년 동안에 LG전자 상한가 두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전에 주문 실수로
하한가 맞았다가 그 다음날 그냥 점상으로 돌려진.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못 가느냐. 추세 강화가 이어진다고. 변동성 어마무시합니다. 감당 안 돼요, 사실은. 윤정두랑 같이 하니까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갭이 나오죠. 갭이 나오면 그 높이만큼 또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목표주가 도달이 되고 다시 눌리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기준이 뭐였어요? 역시나 전장 사업에 대한 그리고 핸드셋 사업에 대한 철수, 전장 사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이슈 그렇게 되면서 85,000원에서부터 역시 더블 이상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지금의 초강세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1월 3일 날도 이런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신감 가지십시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주력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1월 4일의 기준 그리고 2월 8일의 기준입니다. 바닥 대비 40% 1월 이후에 30% 올라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약하냐? 월등히 강합니다. 시장지수 2528일 때 10만 5천 원 하고 있었는데 시장지수 2500을 못 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10만 8,800원까지 고점을 뚫고 올라오고 그래요. 주도력이 있다 없다? 주도력이 있다. 어마어마한 주도력이 있다. 2월 8일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저렇게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박스 쳐드린 캔들 패턴의 기준의 흐름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서의 흐름과 돌파갭과 급진갭이 발생되면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도서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결론은 목표주가 설정 방법이 없어. 나와 있는 책이 없어. 도서가 없어. 그러니까 윤정두가요. 그 도서를 썼고 그 도서가 모든 우리나라 증권사의 모든 증권사의 임직원 교육용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경험칙상 또 우리가 배우는 서양식 패턴 분석상 갭의 힘의 강도를 놓고 따져봤을 때 이런 높이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가능하다. 그 흐름이 대부분 다 맞아떨어졌어요. 목표주가 12만원, 11만 2천원, 12만원, 11만 2천원은 다 왔죠 거의. 주봉의 기준이에요. 1월 4일입니다. 저기서부터 얼마? 30%가 들어올려져요. 30%. 시장 대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크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영향 눌림목에 의해서 동반적으로 눌렸습니다. 시장이 눌리면 N장의 패턴입니다. N장의 패턴 그대로 가잖아요. N장의 패턴 그대로. 이 기준은 1월 30일이에요. 앞전 고점 아직 못 넘기고 있죠. 근데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잡아드린 거예요.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결론은요. 초록색 자리에 바로 양복이 빡 들어서죠. 시장지수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주봉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수급을 바탕으로. 저 수급 논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나 2차 돌파갭의 목표주가는 11만 2천원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11만 9천원까지도 설정이 됩니다. 10만 4천원은 넘겼죠. 그 10만 4천원의 목표주가는 그 앞전에서 다 설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고 바로 한 방에 다 올라갔어요. LG전자는요. 10월 3일 이후에
4분기의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쌍끌이 매수가 돼 있는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2위 종목입니다. 2위예요. 그리고 1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5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5위. 대박이죠. 이거를 보다 완벽하게 10월 27일은 뭔데? LG전자의 매집이 이렇게 스타트된 시점 10월 27일 그렇게 해서 3위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에 이어서 10월 27일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이 2%대를 넘기거든요. 그러면 2.5에서 5% 정도 들어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부터요? 10월 27일 이후에 455만 주, 1억 6,400만 주 나눠주면요. 그러면은 2.7% 정도가 됩니다. 개인들이 뺏긴 가격이 92,300원이에요. 92,300원 대비해서 2.77% 매집이 돼 있다. 감안을 하면은 20% 30% 목표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요거예요. 요 도서에 이게 도서야 도서. 누구 도서? 윤정도 거지 누구 도서야? 책 10권이나 쓴 윤정도가 남의 도서 볼까? 어? 윤정도 도서 내용이 남의 게 없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이외에는.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 목표주가 설정 방법이 없잖아. 윤정도가 만들어버려요. 매집이 돼 있다?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윤정도가 만들어버린다고.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20, 30% 들어올려야 된다. 2.5에서 5% 매집됐을 때 누가 소형 잡주 말고 대형주, 특히 극대형주. 결론적으로 그 수급이 지금 진행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직도 소리 소문이 안 나 있어요. 거래대금 최상위, 시가총액 최상위. 아직도 소리 소문이 안 나 있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시 알려드려요? 나 윤정도와 함께 가고 싶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2017년도 기억까지 2020년 12월 23일의 기억까지 그걸 다 끄집어내서 전장사업의 효과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또 수급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까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매직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그걸 다 들일 때 보고 끄집어내서 말 같지도 않은 쓰잘데기 없는 뭐 오브젠 같은 종목 시가총액 이자 막 3천억 넘긴 종목에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는 최근의 보도자료 뉴스 갖다 붙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금 미국 선물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 쪽의 실질 현물 지수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서 장이 끝나면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매파적인 발언 이런 내용이 또 시장을 흔들었다. 이 얘기 나온 건 어저께였고 어제도 반영돼서 초강세를 띄었는데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셔서 1년에 단 한 번뿐이 없는 기회, 1년에 딱 한 번뿐인 기회 혜택 받으시고 윤정도와 함께 하십시오. 딱 1년만 함께 하셔서 엄청난 수익 내시고 스스로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되죠. 완벽하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나중에 돼서 2주일 더 주세요. 한 달 더 주세요. 하지 마시고 왼쪽에 전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